박원순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 박원순 시장. 자, 3선 피로감 없다. 국회의원은 5선다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합니다. 시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출마 선언하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하고 첫 인터뷰니까 네네. 3선 도전 이유,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지난 7년간 서울의 혁신을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의 변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같은 이런 도시들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았죠. 네. 한 시장이 뭐 10년 가까이 꾸준하게 혁신하고 투자한 결과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서울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 또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아주 꾸준한 노력으로 체질을 바꿔서 글로벌 톱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제 출마의 변입니다. 예. 그런데 뭐 경선 과정에 당내 후보도 그렇고 지금 상대당 후보들도 그렇고 3선 피로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한테 어떤 시민께서 시민의 삶에는 인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과 또 변화의 연속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뜻으로 풀이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 경선에서 민주당원과 시민들이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내준 것도 그런 뜻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 7년 서울시 시정에 대한 어떤 평가이자 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을 중단 없이 이어가라. 저는 이런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서울시장이 3번 한 분이 없어서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아, 3번 해도 예. 뭐 어떤 사람은 2번 만에 잘리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번 나오고 그냥 못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당내 경선 때도 압도적 1위, 여론조사를 해도 압도적 1위.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교체해야 되느냐,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에는 또 교체해야 된다가 또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도 사실 다른 시도지사에 비하면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또 저를 아무래도 또 이렇게 반대하는 당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있으니까 제가 뭐 예컨대 90%를 지지를 받을 수야 있나요? 예. 그 당내 경선 때도 경쟁하신 분들이 다 내가 전 진짜 친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친문 지지자들의 그 지지가 없으면은 그 서울시장 되기는 힘들다 이런 말도 전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약간 경외시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물론 나중에는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오늘 시간을 빌어서 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제가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지지도가 안 올라가지고 예.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로서는 우리 당으로서도 좀 성찰할 대목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뭐 우리 문재인 그 당시 후보 네. 하고 정말 뭐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함께 약속하고 그리고 또 문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정에 이 검증된 정책과 임무를 갖다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또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뭐 환성의 커플이 돼 있죠. 네, 쿨하게 그런 적 있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박원순 시장님 7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7년 하는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좀 잘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 한번 자랑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은데. 한두 가지만 해보세요. 저는 네. 뭐 지난 7년은 이렇게 어떤 토건적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사람의 도시로 서울의 체질이 개선되어 온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발과 성장에서 밀려나 있던 예컨대 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시민 개개인의 어떤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고 또 사실 개개인에게 전가됐던 그런 무거운 삶의 무게를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20조가 넘던 채무를 임기 중에 약 한 8조 정도를 줄였고요. 예. 그 대신 복지는 4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2배 이상 늘렸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임대주택 14만 호 공급,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 이상을 짓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바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 걷는 도시 뭐 이런 게 정말 눈부신 혁신 정책으로 이뤄낸 서울시의 정책들이 지금은 이제 전국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에도 57개 프로젝트로 세계 여러 도시의 수출까지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서울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박원순 시장 재임 동안 서울이 바뀌지 않았다. 뒷걸음질 쳤다. 일자리 감소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예, 뭐 도전자 입장에서 현직 시장에 대한 뭐 다양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뭐 일리 있는 지적들이야 물론 받아들일 것인데 예.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서울이 보여온 지난 6, 7년간의 이런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또 특별히 어떤 걸 비판하시던가요? 거의 모든 걸 다 비판하시는데요. 아, 그러셔요. 그 미세먼지에 관해서 네네. 뭐 이것도 비판한 것 같은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실효성 논란 끝에 중단을 했어요. 야당에서는 이거는 정책 실패니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야말로 진단이 정확해야 예. 처방도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중국이라든지 국외 요인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발생 원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서울시가 해왔습니다. 예. 그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비상시기에 특별한 특단의 저감 조치였고요. 뭐 심지어는 파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주 비상 시기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시에도 하겠다 이렇게 뭐 조치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파리는 그거를 나중에는 접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내놨다가. 그러니까 예. 그것을 고민할 정도로 예. 그렇게 말하자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일종의 마중물 정책이다. 예.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차량 이부제라든지 또는 차량 등급제로 가는 어떤 중간적 단계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럼 차량 뭐 이부제랑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비상한 시기에는 예. 그런 조치까지도 근데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것도 될 수 있죠. 사실 미세먼지는 뭐 침묵의 살인자. 예. 그래서 OECD가 밝힌 거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년에 17,000명이 조기 사망한 뭐 재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야죠. 근데 뭐 국내 요인이야 방금 뭐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중국발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뭐 외교적 문제니까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정부랑 긴밀히 협조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근데 있습니까? 서울시로 물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돼야 되는 일인데 예. 서울시로서도 사실은 그 북경, 상해, 뭐 저 몽골의 울란바토르 포함해서 13개 도시들과 함께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의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예. 얼마 전에는 북경시장을 만나서 우리가 이게 공동으로 조사도 하고 또 이 하트라인도 만들자 그런 것도 합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또 모든 일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이야기 쭉 나오는데 첫 공약으로 서울페이라는 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아까 사람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근데 우리 서울의 자영업자만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치면 거의 뭐 한 300만이 넘는데요. 이제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주 카드 수수료입니다. 이게 뭐 거의 공간의 임대료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대폭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계좌 이체 기반의 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서울페이라는 걸 도입하면요, 신용카드 수수료를 거의 제로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자영업자들이 입원을 하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수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형 유급병가 시스템도 함께 도입하겠다.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공약이죠. 자, 아주 일단 따끈따끈하고 실제 효과가 확실한 거죠. 예, 서울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금융사를 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없애겠다. 그렇죠. 없어지니까 네네. 좋은 제도 같고 네. 그 유급 아까 그 자영업자들 예. 이거는 그러면 누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거 서울시가 지급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겠다. 그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100억 미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다 뭐 병원을 갔다든가 이런 거 진단이나 이런 걸 내놔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랬을 경우에 하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서울로 7017 이거 네. 전시성 예산이다. 가짜 도시재생 사업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런 표현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요. 네. 한번 가서 걸어보시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서울로는 사실 사람, 연결, 재생이라고 하는 서울의 철학을 담은 상징적 결과물입니다. 개장 1년 만에 거의 1000만 방문객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이게 끊어졌던 길을 연결하니까 사람이 모이고 또 침체됐던 상권도 자라나고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주변 뭐 이렇게 민간으로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재생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유력지죠. 가디언지, 더 가디언지가 런던이 실패한 것을 서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런 기사까지 내보내면서 호평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가 도쿄나 함부르크 같은 쟁쟁한 도시를 제치고 도시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서울로 7017을 비롯해서 다양한 서울의 도시재생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거 조금만 더 좀 연구 좀 해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시지 그러셨어요. 이 방송 듣고 계실 테고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으로 그걸 발판을 삼아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무리하게 이거 서울로 7017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이 있어요. 네. 제가 했던 일은 서울로만이 아니고 네. 예컨대 석유 비축기지를 문화 비축기지로 만든다든지 또 세운상가를 사실은 새로운 21세기형의 메이커 이런 도시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을 서울시 곳곳에 네. 심술요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저한테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권해요. 한 방을 크게 해가지고 그걸 이 토대로 해서 청와대로 가라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듣고 예. 지금까지 정말 차근차근히 정말 서울의 곳곳을 이렇게 변화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방으로 청와대 가는 거 아니고 여러 방으로 청와대 가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저는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가장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토목적 사업보다는요. 네. 내 삶을 바꾸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나아지는 예. 뭐 그런 걸 저는 원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미 기존에 사실 차가 다니던 고가도로잖아요. 예. 그걸 차를 못 다니게 하고 비우고 거기에 말하자면 시민들이 보행을 해서 서울역에서 평소에 한 30분 걸리던 명동까지 5분, 7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네. 시험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요. 네네. 저희 방송의 라이벌 경쟁자 TBS 여기 프리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뒷얘기를 못 들어서요. 예,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CJ ENM 예. 회사에서도 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들었고요. 네. 사실은 뭐 방송에서 정말 이게 참 뭐랄까 비정규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작가, 심지어 PD들조차도 그래서 이게 해고 불안과 낮은 보수, 차별 복지 이런 거에 엄청 시달려 왔는데 서울시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서 예. 전체로 보면 거의 10,000명을 했거든요. 근데 TBS만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예. 우리 지금 밖에 제작진 중에도 비정규직이 많아요. 부러워할 것 박수 같은데. 치고 있을걸요 아마. 네. 그래요. 자, 앱으로 최지은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시장님 저 서울 시민이에요. 따릉이 정말 좋아요. 따릉이가 뭡니까? 따릉이가 이제 공공자전거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친생태적, 친환경적 도시가 되려면 보행 친화 도시가 돼야 되고 또 공공자전거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한 2만 대 정도를 뿌려놨기 때문에요. 이 젊은이들이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리고 팟빵 마이클 라이게님 서울 시민은 박원순 시장에게 촛불 집회 때 큰 빚을 졌죠.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 오면 좀 고맙죠. 뭉클하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사실은 그런 촛불 시위 때 예. 사실은 화장실을 제공한다든지 개방한다든지 또 지하철 연장한다든지 뭐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입니다. 예. 저한테 고마우실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네. 저 네. 짧게 하나만 여쭙고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네. 문자로 5932님께서 10년 동안 택시 요금 50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아마 그 택시 업계에 종사하신 분 같은데. 네, 택시 기사님들은 정말 그런 불만을 가지실 만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물가에 비해서도 좀 낮게 올랐는데요. 근데 이게 또 시민들의 요금이 오르면 또 시민들의 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물가에 연동해서 우리가 올리겠다고 한 거는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요. 뭐 그거는 아마 또 저희들이 그런 걸 검토해서 그게 맞게 올릴 알겠습니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다음에 뭐 또 뭐 토론 자리 이런 거 저희가 한번 마련할 테니까 그때 네, 한번 네, 오시고요.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